안녕하세요. 옥튜브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돈 버는 노동법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사례별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회사가 어렵거나 권고사직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그거는 우리가 실업급여 신청서에 11번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11번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개인적인 사정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입사를 했는데 300만원 준다고 그래서 입사했는데 입사해서 일하다 보니까 200만원 밖에 주지 않는다. 근로조건이 낮아졌다. 근로조건이 낮아졌는데 나는 분명히 300만원 받기로 했는데 왜 200만원 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해결이 안 되면 퇴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아니거든요.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내여야 된다. 내가 1년 동안 계속 그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1년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해당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 이랬는데 1년 이상 임금 체불됐는데도 안 주고 있다? 근데도 일한다? 이거는 개인 사정이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종 근로에 대한 임금이 우리가 임금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150만원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최저임금 180만원인데 그런데 150만원 받고 일해라? 이러면 노동부를 통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에 대한 나머지 임금을 주십시오 라고 청구할 뿐만 아니라 그 청구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것을 반드시 사업주 고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발이 안 들어가고 고용안전센터에 가셔가지고 나는 최저임금 미달이니까 주세요 이런다고 실업급여를 주지 않아요. 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노동부에다 진정서 제출하시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것을 노동부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이 확인은 어떻게 해주냐? 감독관들이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사업주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2시간 이상 요즘 근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그런데 우리 회사는 맨날 12시간 막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는 연장근로법 위반에 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실업급여 대상으로 자진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데 평균 임금의 70% 지급해야 되는데 그 미달로 준다, 50% 준다, 무급휴직하고 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성별, 신체장애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서 저한테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나의 의사랑 관계없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 그 밖에도 성적인 괴롭힘을 계속 받고 있는데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 이거 권고사직 아니지요. 하지만 얼마든지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시고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누구나 나 성희롱이나 성폭력입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진정서를 통해서 이것을 입증 받으셔야 돼요. 입증 받으시고 이것을 기준해서 더 이상 이 회사에 근무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도산이나 폐업이 되지 않았지만 회사 사장이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해요. 나머지 지금 작업량을 맞춰야 사장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도망가려고 한다면 그러한 가정에서도 대량 감원이 예상된다.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그리고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리 모집을 합니다.
이게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있었다,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이 전환되었다, 우리가 건설업이었는데 갑자기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가능합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폐지되거나 축소됐어요. 나는 영구직으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영업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안 되고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는데, 나는 연구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갑자기 영업을 뛰라 그러면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11번이라는 개인 사정이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많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의 도입으로 기술혁신 등으로 원래 제조업에서 제조할 수 있는 것들이 컴퓨터로 다 대치됐다. 그러면서 나보고 가서 맨날 청소하랜다? 얼마든지 실업급여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영 악화로 인해서, 그리고 인사 적체로 인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과장급이 2명밖에 없는데 대리는 30명이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된 인사 적체로 인해서 내가 계속 진급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어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이 이전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전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사를 했습니다. 인천에 있던 것이 충청도로 갔습니다. 그럼 나 인천에서 출퇴근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부양가족이나 친족의 동거인들이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대신 3시간 이상 걸린다. 그런데요, 현재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왕복 1시간 반이면 총 3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이 이전해서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기존에 저한테 상담했던 건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있는 거리에서 15분 거리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인천에서 출퇴근하는데 그거 가지고 실제 3시간 걸렸던 것이 3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부모나 동거의 친족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다가 휴직이나 아니면 휴가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친족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간호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있어요. 사업장의 누수로 인해서 계속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사업장인데, 그래서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있는데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그 현장 들어가서 물이 철퍽철퍽한데 장화 신고 일해라 라는 상황이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내가 퇴직을 하고 싶다. 나도 어떤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일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거부할 수 있고, 그걸 인해서 내가 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체력이 부족해졌어요. 이 제조 현장에 있으면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시력, 그런데 산재 처리하기에는 아주 애매한 정도, 청력이나 촉각이 감퇴했지만 그걸 꼭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업무 수행 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다른 직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달라고 사업자한테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변경할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사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가 더 이상 나갈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채용하기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신이나 출산 또는 만 8세 미만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또는 이에 따른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예?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해서는 이 일을 진행하기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휴직이 안 되면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휴직이나 휴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사업 내용이 우리 현행법을 위반해서 취업 당시와는 달리 불법 물건을 판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에 내가 근무를 한다. 불법 총기류 내지는 마약 이런 거를 처음에는 이런 걸 제조했던 회사가 아니라 저기 자동차 부품을 제조했던 회사인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거는 불법 무기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조한다거나 그거에 동참해야 되면서 급여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작업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퇴직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에 도래했거나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만 정년에 도래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했어요. 회사에서 임원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고급 인력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도 계약기간이 만료했는데 재계약이 안 된다면 그것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전화로 상담할 때는요. 임원입니다. 임원인데 이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원과 사업주들이나 근로자들이 저희한테 상담할 때 얘기하는 임원이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임원이 아니고 호칭상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이라고 호칭은 되어 있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이사로 등재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근로자는 근로자 아니고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로서 취급하지만 명칭이 임원인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बस पहचाने जो कोई